2024년도 2학기 중간고사 생명과학원 대화고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우선 제가 난이도는 별 3개를 줬지만요.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이거보다 높았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유는 총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어작용부터 사람의 유전까지였고요. 아무래도 타 학교에서는 방어작용을 1학기 기말고사 때 시험을 봤기 때문에 방어작용 부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이 잊어버렸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또 인강을 보거나 하면서 남은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됐어요. 물론 학원에서도 수업을 했지만 그건 1학기 기말 때 주로 수업을 했고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인강이 촬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 현강이 그걸 또 보면서 질문도 하고 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모여있는 학원 수업에서는 또 유전이 어렵다 보니까 유전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또 시험 한 1, 2주 남겨놓고 방어작용 부분을 또 다시 체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체감상 어려웠을 수 있고요. 객관식 22문항, 그 다음에 논수령 3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또 논수령을 쓰는 연습이 잘 안 되어 있으면 객관식 풀면서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수령 푸는 데 있어서도 또 시간적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올해 수특에서 보기가 변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내신 분석 리포트를 보고 있는 대화고 친구들 중에서는 물론 올해 친구들도 볼 수 있겠지만 2025학년도 내년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또 볼 거잖아요. 1학기 중간 기말은 수특에서 보기 변형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이제 항상 나오는 퍼센트 정도로만 나오는데 이번 2학기 중간고사 유전 부분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특히 방어작용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수능 특강에서 변형이 됐기 때문에 내년을 준비하는 학생들 이걸 보고 있는 친구들은 우리 학교는 특히 대화고 유전이나 방어작용을 준비하는 2학기 중간고사 때는 내가 물론 내신 기본 개념도 학원에서 이제 풀고 하니까 공부를 하겠지만 수능 특강을 몇 번이고 N회독하면서 꼼꼼히 풀이 과정을 다 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나머지 문제들도 이제 수능, 학평, 고3 문제들을 변형을 했기 때문에 우선은 수특 위주로 몇 번을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최소한 2년치 정도의 고3 학평 문제를 보면서 내신 준비를 한다라고 계획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90.3점이 1등급 컷이었다라고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어작용에서 4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혈액형에서 서술형 포함 3문항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결국 병원체, 방어작용, 혈액형까지 총 7문항이 출제가 됐다고 보여지면 되고요. 그 다음 세포분열에서 기본적인 게 5문항 출제가 됐어요. 그리고 염색분체와 DNA량이 서술형 포함해서 4문항이나 출제가 됐기 때문에 유전도 이제 앞부분 염색체부터 감수분열까지 종상성 성별 찾기라든지 핵상과 유전자라든지 염색분체와 DNA량이라든지 감수분열과 관련돼서 좀 까다로운 문항들이 앞부분에 포진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사람의 유전은 서술형 포함해서 7문항 나왔고요. 다인자 유전은 1문항 출제가 됐기 때문에 너무 다인자 유전과 연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공부하는 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 문항 분석 보시면 아실 겁니다. 첫 번에도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수능 특강에서 보기만 변형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밑에 제가 쭉 나열해 놨는데 총 17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5문제 중에 17문제가 수능 특강과 연계성이 있거나 보기만 변형했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고요. 총 66.8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허투루 넘어가서는 안 될 부분으로 보여져요. 18번 문항은 2023학년도 고3 9월, 그 다음 21번 문항은 2022학년도 수능, 그리고 22번은 2023학년도 수능 문제에서 변형됐기 때문에 고3 학평이나 수능 문제를 풀 때도요. 주로 6월, 9월, 그리고 수능 이렇게 교육청 모의고사 위주로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트렌드의 문제들은 다 출제가 됐어요. 9번 문항에서도 종상성 성별 찾기 이제 염색체를 그려놓고 종을 구분하고 상염색체, 성염색체를 구분하고 이제 성별을 구분하는 문제인데 최근에는 거기서 X염색체나 Y염색체를 제외하는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대화고는 모든 염색체를 다 그려주는 일반형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 14번 문항은 핵상과 유전자로요. 수특이나 학평에 유사한 문항이 있긴 하는데 이 부분은 많이 연습을 한다고 해도 학생들이 꽤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2025년 내년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작년, 즉 올해죠. 올해 2024년 대화고 2학기 중간고사 문제 중에서 14번 문항은 꼭 한번 풀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학원에서 많이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9번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인자 문제 한 문제만 출제가 됐어요. 다인자와 복대립이 같이 있긴 하는데 연관이 되어 있진 않기 때문에 난이도가 많이 높지는 않았고요. 이제 맨 마지막 보시면 서술형이 세 문항입니다. 물론 수특에 다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보기 변형이니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소문항이 10문항이나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간 분배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꼭 서술형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시험이었습니다.